여보세요? 안녕, 난 텀이라고 해.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한 편 내가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10년 전쯤 중학생이었던 나랑 동생이 실제로 겪은 일이야.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랑 여동생 이렇게 3명이서 살았는데 아빠는 매주 지방 출장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우셔서 여동생이랑 나랑 거의 둘이서만 생활을 했어. 당시 우리 세 가족은 부천의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많이 허름했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바로 앞에 학교랑 놀 곳도 많아서 아빠도 좋아하고 우리들도 좋아했었지. 그런데 이사를 간 당일에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오셔서 혹시 이 집에 대한 이야기 못 들으셨냐고. 이 집이 원래 무당이 살던 집인데 대문 앞에 큰 부적도 붙여놓고 집 안에 큰 신당도 모셔놨던 집이라 집 안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근데 아빠는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괜찮다고 말을 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 그렇게 아빠는 이사를 마치자마자 일 때문에 바로 지방에 내려가셨고 동생이랑 나는 다시 단둘이 있게 됐지. 낮에 아주머니가 한 말도 있어서 살짝 무서웠는데 새로운 집이라는 설레임이 더 커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일이 시작된 거야. 귀에서 들리는 이명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잠에서 깬 순간 이명이 더 커졌고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 나는 그게 첫 가위에 눌린 거여서 상황도 모른 채 눈만 껌뻑이고 있었지. 그리고 그때 좁은 방문을 비집고 무언가 들어오려는 게 보였어. 엄청나게 큰 검은 공이 내 방문을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너무 놀라서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눈이 안 감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검은 공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몸을 짓눌렀고 나는 새벽 내내 그 상태로 밤을 지새웠어. 일어나서 동생한테도 얘기해봤는데 동생은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일어난 상태였고 나는 어제 옆집 아주머니의 말 때문에 괜히 헛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잊으려고 애썼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튿날 밤이 됐어. 어제보다 더 강한 이명을 느끼면서 눈을 떴는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른 거야. 어떤 아이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 그리고 그 아이는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갔고 그 다음엔 장롱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대로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둔탁한 게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다시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가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아이의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흥건한 상태였어. 근데 아이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떨어지고를 미친 듯이 반복하더라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목에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 그렇게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갑자기 그 아기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더니 머리가 다 터진 상태로 손을 입에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거야. 나는 그걸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깼어. 그렇게 다음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이 집 이상한 것 같다고, 아주머니가 했던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내가 그 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다면서 나를 달래주셨고 하루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음날 돌아오실 아빠를 기다리며 또 밤을 맞이하게 됐지. 근데 그동안의 공포 때문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버티고 있었어. 그런데 이틀 동안 가위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어느 순간 잠이 들더라고. 그 순간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 소리는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소리였거든. 그래서 동생이 집에 나간 거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다시 감으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이 꼭두 새벽에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이때부터 다시 심장이 요동쳤지.
동생이 새벽에 집을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됐거든. 그래서 나는 동생 방에 뛰어가 봤는데 동생의 방엔 아무도 없었어. 동생이 나간 지 3분도 더 된 것 같은데 벌써 무섭고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맨발로 집 밖을 뛰쳐나가서 동생을 쫓았는데 계단을 뛰어 내려가서 건물 밖에 나가니까 저 멀리 동생이 보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살았던 주택 바로 앞엔 8차선 대로가 있었는데 동생이 비틀거리면서 그 8차선 대로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나는 미친 듯이 동생을 부르면서 도로로 뛰어나가 동생을 붙잡았고 동생을 잡는 순간 동생은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 그렇게 나는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왔고 집의 모든 불을 킨 채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 동생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검은 눈만 보이는 형체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날 따라와. 따라오지 않으면 네 오빠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동생은 무서워서 그 검은 형체를 따라갔는데 계속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고 해. 그런데 그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뛰어오는 게 보였던 거야. 그리고 내가 동생을 잡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8차선 대로의 한복판이었던 거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방금 일어난 상황을 얘기했고 새벽이었지만 아빠는 차를 타고 달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갔어. 그리고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갔지. 그때 있었던 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집은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동생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이 이야기는 집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싼 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집 구할 때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꼭 주변 사람들 얘기 꼭 잘 듣고 조심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도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면서 사연 제보는 이메일로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